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하루 사이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비구름이 물러가고 오전에서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바람은 밤이 되어서야 잠잠해지겠습니다. 비를 뿌린 저기압이 물러가고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우리나라 사이에 기압차가 커졌습니다. 강한 서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오후 한때 비가 잠깐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힘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룸 사기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덕업자에게 10여 명이 5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타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누구입니까? 전세금 사기를 당한 동국대 학생들 부모와 학생 대표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 수천만 원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는 지금까지 10여 명,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 학생과 부모들이 어렵사리 마련한 목돈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습니다. 정말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큰 결심을 하고 하는 금액이고 정말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이제 집을 계약을 한 건데 그 계약금을 이렇게 한 번에 이들은 해마다 동국대 석장동에서 원룸 사기가 반복되었지만 경주시와 학교 당국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이런 유튜브 제작된 걸 봐서 관계지자체나 동국대에서 2020년도 재학생이나 복학생들, 신입생들한테 메시지나 홍보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동국대가 위치한 석장동은 타 대학과 달리 고액의 연납 사글세가 많고 임대료도 비싼 편이어서 전세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타지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전월세 사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 측에서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써서 학생들의 주거 문제까지 조금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에 대해 동국대는 학교 주거정보 게시판에 안내문이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주시와 협력해 단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장애인단체가 해강 행복한 집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공익 제보를 외면한 경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은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인권 유린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직장에서 퇴출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부 제보를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한 경주시 관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해강 행복의 집을 폐쇄하고 공익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6년 전 구미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사측을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지 2년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어렵게 기소한 사건에 비해 구형량이 너무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최근 구미의 한 외국인 기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해 170명의 직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6년 전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문자 한 통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고용 불안과 노동 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바꾸려고 노조를 만든 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용 창출을 이유로 땅 무상 사용과 세금 감면 같은 각종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해고자들의 고소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다시 항고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검찰은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사히글라스의 부서처럼 지휘 명령을 받으며 운영돼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에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의 징역 6개월,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도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회사 대 회사 차원의 지시였고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구형량이 낮아 벌금형 선고가 우려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파견법 위반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전의 판례들을 보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불법 파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해고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 양북면이 지난달 1일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꾸고 어제 명칭 변경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정치인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길리 문무대왕릉 앞에서 명칭 변경 선포식을 갖고 해양문화 테마 관광도시로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예정지인 옛 대본초등학교에서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30대 문무대왕의 유언을 새긴 높이 6.7m의 유조비 제막식도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땅 투기 조사를 벌였는데요. 투기 의심 사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조사 대상도 다른 시도보다도 적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자 경상북도는 지난 3월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사업과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 산단 조성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지구에 직원들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경북도는 한 달 반 동안 도청과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 3,865명을 조사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도가 개발한 5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 전체를 다 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투기 의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조사 대상 범위가 다른 지자체보다 협소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전원을 포함해 2만 명 이상을 조사하는 대구시와 비교하면 경상북도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사 대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사에 좀 불과하다고 판단되고요.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경북의 조사 대상자 중 퇴직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25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개발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개발 관련된 정보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본인들이 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본인들의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소속 공직자도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내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2,879억 원 규모의 포항시 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올해 포항시 전체 예산은 2조 7,237억 원으로 당초보다 11% 증가했고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환경 개선 등에 투입됩니다. 시의회는 또 농촌 인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여 건의 민생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 현황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용역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합니다. 대구 상인연합회장과 그의 딸이 대구시의 특혜를 받아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대구시 예산이 7억 원 넘게 투입됐는데 매출은 2년 동안 전혀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 시민 재산인 부동산도 공적 용도를 어기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문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시작된 쇼핑 배송 사업.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협동조합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2017년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62제곱미터에 월세 80만 원이 계약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구시 재산인 주차빌딩의 1층 상가는 중구청이 위탁을 받은 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게 재위탁했습니다. 상가연합회는 대구 전통시장 협동조합에게 세를 준 것인데 이는 중구청과 상가연합회가 맺은 위탁 계약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쇼핑 배송 사업을 위해 빌려준 사무실은 전대, 즉 다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전대를 시켜주면 안 돼요. 이 중구청이 지금 협의되는 사항이 지금 없는데 그런 내용이.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A씨였습니다. 대구시는 A씨의 쇼핑 배송 사업을 지원한다며 아무 검증 없이 월세 80만 원을 A씨의 상가연합회에 대납해줬습니다. A씨가 시민재산을 마음대로 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상가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데 조례에 따라 중구청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사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전대료는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대구시민 재산으로 공적 용도를 어기고 임대 사업을 한 셈입니다. 상가연합회에 돈 받는 돈을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 구청 직원들도 그에 대해서 비협조해주고 연합회 회장하는 그 사람 자체를 자기들이 좀 많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 A씨 측근은 A씨 임기 전인 2008년부터 상가연합회가 전대를 해왔고 중구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 그러면 안 되면 얼마 동원 해서 어떤 제재를 했어야 되지. 제재한 것도 없었는데. 대구시 재산인 주차빌딩 1층 상가의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 중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진짜 딱딱 다 들어맞게 완벽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워낙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고. 행정기관의 특혜와 묵인 아래 대구 시민 재산은 지금도 특정인들 손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진군민의 휴식처인 연호 근린공원이 준공됐습니다. 울진군이 39억 원을 들여 1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연호 공원에는 연꽃을 복원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호 공원 주변에는 과학체험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있어 국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 시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건축주에게는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주민세 기본세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에서는 2만 6천여 건의 지방세 감면이 이뤄졌고 올해는 3만 9천여 건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관광형 먹거리 복합타운이 후포에 조성됩니다. 어제 기공식을 가진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은 관광객들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울진만의 관광형 먹거리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국도비 등 96억 원을 들여 1층은 수산물 직판장, 2층은 단체 식당 등이 들어서며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포항시가 제안한 바이오 프린팅 활용 동물 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피부나 폐 등 인공 장기를 만드는 분야로 이를 활용한 바이오 소재 비임상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포항에 구축됩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3년간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총 사업비 165억 원이 투입돼 시험 분석용 연구 장비가 확충되고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 활용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하루 사이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비구름이 물러가고 오전에서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바람은 밤이 되어서야 잠잠해지겠습니다. 비를 뿌린 저기압이 물러가고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우리나라 사이에 기압차가 커졌습니다. 강한 서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오후 한때 비가 잠깐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